안녕하세요, 이고은입니다. 금은 인류 역사와 함께한 메타버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오랜 기간 동안 인류는 금에 대해서 믿음의 가치를 공유해왔죠. 그래서 금은 현실 세계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반가상 세계의 자산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공간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메타버스의 자산인 암호자산 그리고 금에 투자를 해오고 있어요. 금은 인류의 역사 이래 항상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져 온 자산이죠. 금의 가치가 어떤 것이길래 인류는 오랫동안 금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금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금은 단일 원자로 이루어진 금속입니다. 화학 원소 기호는 AU이고요. 금은 원자 구조가 안정되어 있어서 반응성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공기나 물에 의해서 부식되지 않고 원래의 상태를 잘 유지하죠. 즉,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성질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아 온 것 같습니다. 후기 석기 시대부터 인류는 금으로 다양한 장식품을 만들었고 기원전 650년 무렵에는 최초의 금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금은 이처럼 오랫동안 인류가 갖고 싶어하는 귀중품, 화폐였죠. 지금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많은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금은 이처럼 어떤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금은 잡아 늘리거나 아니면 얇게 두들겨 펴기도 하고 녹는 점이 좀 낮아서 금을 녹여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치과용 보철물로도 쓰이고 전기전자공학 분야, 특히 반도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재료이기도 합니다. 금은 트로이온스라는 무게 단위를 쓰는데요. 1트로이온스는 약 31.1g이고요. 우리나라에선 돈이란 단위를 주로 쓰죠. 금 1돈의 무게는 3.75g입니다. 투자란 자산을 늘리는 일이기 때문에 금의 투자, 금을 늘려가는 거죠. 그런데 금을 늘려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생각해 봐야죠. 금이 자산일까요? 우리의 자산의 분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현금 흐름 크기, 돈 레버리지, 시간 레버리지 효과 세 개를 따집니다. 금을 보유했을 때 우리가 현금 흐름이나 레버리지를 만들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에 투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최악의 위기에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자연재해, 금융위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현재 건강할 때 그래도 만약을 위해 보험을 가입해 두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3개월어치 정도의 생활비 정도를 실물 금으로 보유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실물로 금을 어느 정도 모았으면 금 옵션 매도를 병행해서 우리가 금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금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영상들을 좀 더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실물 금이죠. 금을 모으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큰 위기 대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에 숫자로 적혀있는 금 보유량은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런 쓸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30대, 40대의 분들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무슨 위기가 있을 수 있어?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위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를 위기에 대비는 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물 금이라고 해서 꼭 골드바를 사야 돼? 이렇지 않아요. 저는 골드바보다는 금은방에서 몇 돈짜리 작은 금덩이를 모으기도 하고요. 실물 금을 살 때는 10% 부가세를 내야 하고 또 금을 보관해야 하는 이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실물 금을 어느 정도 모았으면 금을 늘려가면서 위기가 아닌 요즘 같은 그냥 평상시에도 레버리지 효과와 현금을 만들기 위해 저는 금 옵션 매도를 병행합니다. 금 옵션 매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사실 금 보유량을 늘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금을 모으는 두 번째 방법이 나와요. 저는 실물 금 외에도 KRX 금 현물 계좌를 통해서 금을 늘려갑니다. 이 계좌는 증권사에서 개설하실 수 있어요.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 골드뱅킹. 이거를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골드뱅킹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금 현물 계좌는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실물금에 비해서 환금성, 유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금 옵션 매도 관련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아쉬운 점은 단위가 원화예요. 그래서 달러로 거래하는 금 옵션 매도와는 환율 부분에서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발견한 세 번째 방법은 금 스테이블 코인, 팍스쥐를 모아가는 거예요. 이 발행사인 팍소스 회사는 실제 금을 보관하고 그 금의 양을 토큰으로 발행해서 토큰의 가격과 금 시세가 거의 같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유한 금이 이 토큰과 일치하는지 매달 감사를 받는다고 해요. 이 토큰에는 팍소스사가 런던에 보관 중인 금괴의 일련 번호가 기록되어 있고 블록체인이 이를 증명합니다.
제가 이걸 모아가는 이유는 교환 단위가 일단 달러이기 때문에 금 옵션 매도와 병행할 때 환율 미스매치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갑 주소와 암호만 알고 있다면 저는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거래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이 회사를 100% 신뢰할 수도 없고 실제 금을 인출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제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방법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실물금, KRX 금 현물계좌, 금 암호자산인 팍수지 이 세 가지 방법 모두로 금을 늘려왔습니다. 금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격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을 싸게 샀다가 비쌀 때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 방식은 대부분의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성공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 투자의 의미는 위기 시에 나와 우리 가족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금 옵션 매도를 원하면 병행해서 현금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라고 전 생각을 해요. 금에 투자하기로 했으면 금을 어쨌든 좀 싸게 사면 좋으니까 가격을 평가해봐야죠. 이 가격 평가 이유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상투 잡는 위험을 피하고자 함입니다. 금 가격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자산을 댐에 비유해서 댐에서 나오거나 들어오는 어떤 흐름이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댐이 뒤에 품고 있는 물의 양을 우리가 추정해 보려고 했죠. 근데 금이라는 댐에선 나오거나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금 가격을 통화량과 직접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금의 가치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은 통화량 증가에 맞춰서 비슷하게 갔겠죠. 금은 수천 년 동안 어떤 교환 수단으로서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량과 직접 비교해 볼 만하죠. 그럼 어떤 통화량과 비교해야 되나요? 금은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에 금 시세는 국제 금 시장에서의 달러로 결정돼요. 전 세계 통화량에서 달러의 비중이 가장 높죠. 하지만 전 세계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통화량과 비교해보는 게 맞을 겁니다. 블룸버그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통화량을 달러로 환산해서 세계 통화량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지수의 아쉬운 점은 이 시계열이 20년도 되지 않아서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통화량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다른 통화량은 뭐가 있을지 제가 찾다가 발견한 것이 한국 원화입니다. 신기하게도 한국 원화의 통화량이 세계 통화량 지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첫째, 원화는 거의 대한민국 안에서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비교적 정확하게 집계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비교적 정직하고 꽤 괜찮은 통계를 내놓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서 전 세계 통화량 변화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환율에 영향받기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 통화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저는 그래서 한국 원화의 통화량은 전 세계 통화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는 프록시가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 세계 통화량을 매번 구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원화 통화량을 보정해서 금 가격 평가에 이용할 수 있죠. 원화 통화량과 비교했을 때 현재 금 가격을 보면 통화량 증가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을 사는 목적은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현재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비싼 가격이 아니라면 금 매수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과 그리고 제가 올렸던 다른 금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씩 금을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